알기 쉬운 회로율은 10장 유도 결합 회로의 간단한 요약과 연습 문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살펴봤던 학습했던 내용들은 두 코일이 그 크기라든가 권수, 감긴 수, 코일 축의 거리, 상대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투자율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 그 유도 결합 임피던스, 즉 상호 임피던스, 그 M, 상호 임피던스, 상호 인덕턴스 M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율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 M12나 M21, 즉 두 번째 코일에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첫 번째 코일에 영향을 주는 그 상호 결합 그 인덕턴스와 그리고 첫 번째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둘째 코일에 영향을 준 그런 인덕턴스의 크기는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를 고려했을 때 입출력 전압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고, 감긴 방향이라든가 전류의 방향, 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점을 찍어서 두 전류의 흐르는 방향, 입력과 출력의 입력 들어오는 방향 혹은 나가는 방향에 동시에 그 점이 찍혀 있을 경우에는 M이 플러스고, 또 한쪽에는 들어오는 쪽, 한쪽은 나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는 0보다 작은 음수로 처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코일이 이제 결합되었을 때 그 결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결합 계수인데, 다음과 같이 자기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의 그 식으로 표현이 됐다 하는 것을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결합 회로 같은 경우에 입력에 어떤 그 AC 정연파 전압이 있고, 입력단의 저항을 우리가 R1, 입력단의 코일을 L1, 그리고 출력단의 코일을 L2, 출력단의 그 저항을 R2라고 하고, 우리가 부하 저항을 RL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는데, 물론 이때 이제 그 뮤추얼 인덕턴스를 M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입출력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여기에 출력단을 이제 V2라고 해서 간단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V1과 V2, 입력단의 전류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출력단의 전류를 I2라고 했을 때 구동 임피던스나 결합 임피던스, 또 입출력 전류 B, 또 전원 전압과 부하 전압, 즉 전원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면 부하 전압은 VL이죠. 물론 이제 VL, 부하에 걸린 전압은 I2 곱하기 ZL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I1, I2를 이용해서 그 입력 전압 대 전원 전압, 전원 전압 대 그 부하 전압의 같은 B를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코일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와 병렬로 연결됐을 때의 합성 인덕턴스, 그 유도 인덕턴스까지 합쳐서 했을 때 그 M이 0보다 클 경우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었고, 병렬로 연결됐을 때의 합성 인덕턴스 LT죠. 이것도 LT. L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플러스 2M의 M의 L1 곱하기 L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그래서 M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 위 부분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고, M이 그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 분모의 값이 플러스로 표현이 됐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 T형 등가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그 M이 0보다 큰 경우에 이 T형의 기둥에 해당되는 부분은 플러스로 되고, 요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항상 반대로
플러스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등가로 됐고, 여기가 이제 m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둥이 마이너스 m이고, 반대로 날개 부분에 플러스로 이렇게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변압기 문제나 예. 그리고 변압기, 이상적인 변압기의 어떤 결합계수라든가 이 부분이고, 변압기의 기본적인 공개식은 입력전압 대 출력전압, 그리고 이거의 B는 입력의 코일의 감긴수와 출력의 감긴수, 그리고 출력의 전류 대 입력의 전류, 이 관계식만 알면 모든 변압기 관계식을 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리지의 평형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임피던스, 서로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값은 같다 하는 평형식을 이용해서 피스톤 브리지라든가 맥스웰 브리지라든가 비엔 브리지라든가 이런 그 브리지를 이용해서 미지의 값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그 10장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곧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코일의 결합계수 문제입니다. L1이 60mH, L2가 40mH, 그 다음에 결합 상호 그 인덕턴스가 10mH라면 단위가 일단 같은 거죠. 코일의 결합계수는 얼마인가? 우리가 이거의 그 공식, 결합계수 공식은 루트 L1 곱하기 L2의 m이니까 우리가 단위가 같으니까 굳이 단위를 통일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단위를 생략하고 60 곱하기 40 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계수는 0.2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개 코일에 L1, L2 같은 방향으로 직렬로 접속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68mH이고 극성을 반대로 접속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12mH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해진 거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L1,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잖아요.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L1이 30mL일 때 L2M을 MK를 구하라. K는 이제 결합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보면 일단 주어진 식에서 합성 인덕턴스,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합성 인덕턴스가 68하고 더 작아졌으니까 첫 번째 식에서 L1 더하기 L2 더하기 EM이 직렬 연결해서 합성이 되겠죠. 이게 68mH가 되죠. 68mH. 식을 보면 68mH. 그리고 더 작아졌으니까 L2-EM이 되겠죠. 이게 12mH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L1이 30이니까 30 대신에 각각의 식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풀면 되겠죠. 그래서 L2 플러스 EM은 68-30이니까 38mH가 되겠죠. 38mH 되겠고 그 다음에 L2 EM은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30mm, L1이 30mH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18mH.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 L2와 2M을 계산하면 되겠지. L2와 L2와 L2 여기서 이제 L2와 M을 각각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L2가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암산으로라도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더하면 2L2가 되고 1과 1을 더하면 2L2가 되고 20mH니까 따라서 L2가 얼마냐면 10mH가 되겠죠.
L2를 이제 구했으니까 L2가 10ml니까 M은 얼마가 돼요? M은 9ml가 되겠네. 9ml. 네. L2가 10ml. 그러니까 첫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2M은 38 빼기 10ml 하게 되면 28ml가 되니까 따라서 M은 14ml가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L2가 10ml, M이 14ml, L은 30ml가 되니까 K 값을 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K 값은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M이니까 M이 14고 루트 L1이 30이니까 30 곱하기 10 해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약 0.81이 되네. 0.8. 예, 그래서 각각 L1은 이제 앞에서 주어졌고 따라서 L2는 10ml, M은 14ml, 결합계수 K는 0.8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 두 합성 코일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된다는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L1이 L2가 각각 4ml, L1, L2가 각각 4ml, 9ml가 있을 때 상호 인덕턴스 M은 얼마냐? 두 코일의 완전 결합 K가 1이다.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M. 이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이게 K가 1이고 L1, L2가 4 곱하기 9가 되고 따라서 M이죠. M.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M은 루트 4 곱하기 9,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미리 흘리니까 그 단위는 생략을 하고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9 단위는 헨리가 되죠. 그래서 6이 되죠. 그래서 6 따라서 M은 6ml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계산하려면 사실은 여기다 곱하기 이제 정확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4ml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9ml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 ml라는 단위를 정해놓고 4하고 9만 계산해서 6을 얻으면 뮤추얼 인덕턴스는 6ml이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자, 그림 10에 18과 같이 그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 LT를 구하라. 여기 보면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여기 점이 찍혀 있고 이 코일도 들어가는 쪽으로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성 인덕턴스는 이 두 개 L1 L1과 L2 2M이 되겠죠. 2M 우리 공식에 의해서 플러스 2M 거기다가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뮤추얼 인덕턴스가 없는 관계죠. 거기다 L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T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왜냐면 M이 플러스니까 그리고 더하기 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 10의 19처럼 그 두 개의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1이 2mL, L2가 3mL, M이 1mL일 때 A, B 간의 합성 그 인덕턴스 LT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것대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봤을 때 두 코일에 다 입력하는 곳에 입력하는 부분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M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L2인 경우에 두 개의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L1 합성 인덕턴스 L2 마이너스 2M에 L1 곱하기 L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이 0보다 작을 경우에 분모는 마이너스가 됐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곧바로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1이 2니까 2 더하기 3에 3 그 M이 그 1mL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2 곱하기 3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5가 되죠. 5. 그래서 약 이제 1.67 헨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가 헨리로 되어 있으니까 1.67 헨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합성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만 알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문제 6번. 지금 두 개의 코일이 이와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L1, L2가 있고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고 R1, R2가 있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은 각속도 오메가와 전압 V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합계수 K는 얼마냐? 등가 직렬 임피던스 그리고 직렬 전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L1 코일에 들어가는 입력 단자에 점이 찍혀 있고 이 코일도 들어가는 입력 단자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M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덕턴스 값은 LT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되겠죠. 2M.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해보면 4 더하기 9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L 값은 19mL가 되겠습니다. 19mL 이렇게. 그래서 전체 지금 코일 두 개의 그 인덕턴스가 합성 인덕턴스까지 뮤추얼 인덕턴스까지 해서 이제 19mm 헬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XLT는 우리가 그 전체 임피던스를 Z는 R 더하기 JX라고 이제 하면 그 전체 LT를 구했으니까 XLT는 오메가 LT가 되겠죠. 오메가 LT. 그래서 오메가를 1000으로 뒀으니까 1000. LT는 19죠. 19mL이죠. 그래서 1000 곱하기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보면 결국 19옴이 되네. 19옴. 그래서 따라서 임피던스는 전체 저항분의 그 리액턴스 성분이 되니까 저항은 R1이 4옴이고 R2가 6옴이니까 10옴이 되겠죠. 그래서 10 더하기 J 19에 5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걸 크기를 계산하면 10의 제곱 더하기 19의 제곱 아까 탄젠트 10의 19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세타가 약 크기가 21.47이 되고 각도는 62.2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게 이제 임피던스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전류를 임피던스를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죠. 전압이. 그래서 전압은 64.5도니까 전압은 64.5도로 돼 있고 64.5 5볼트로 돼 있죠. 그리고 0도
전압은 0도고, 그리고 그 임피던스는 21.47에 62.24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극좌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나타낸 거죠. 이것을 계산해 보면 3이 되고 대략, 그리고 마이너스 62.24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이제 암페어가 되겠죠. 전류니까. 그리고 K값은 루트 L1 곱하기 L2의 M이죠. 그래서 M은 아까 3이라고 되어 있고, L1은 4mH, 4mH 곱하기 L2가 9mH. 이 결국은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코일에 그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합성 그 인덕턴스, 이것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임피던스와 전류는 우리가 이미 8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단위가 이제 오음이 되겠죠. 이렇게 오음으로. 임피던스는 오음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번 문제는 인덕턴스의 그 브리지를 이용해라. 인덕턴스에서, 브리지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 책에서 학습한 그 맥스웰 브리지죠. 어떻게 보면 맥스웰 브리지. 그래서 미지의 L값과 R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마주보는 임피던스의 곱수는 같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Z1이라고 하면 Z1, Z4, Z2, Z3. 그래서 Z1과 곱하기 Z4는 Z2와 Z3를 갖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니까 각각의 그 곱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Z1의 임피던스는 R1이니까 R1 곱하기 R4에 더하기 J 오메가 L4, 그리고 R2 곱하기 R3에 J 오메가 L3.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풀어서 곱하기 하면 R4 더하기 J 오메가 L4에 R1은 R2 곱하기 R3에 J 오메가 L3에 R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수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고, 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같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의 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랑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점 R4는 결국 R4는 R1분의 R2 곱하기 R3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정이 R1이 2고 R2가 4가 되죠. 4 곱하기 R3가 얼마냐면 60kΩ이 되겠죠. R3가 60kΩ. 결국 120kΩ이 되겠습니다. 120kΩ. R4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L4하고 R1, L3하고 R2, R3에서 그 허수부에서 L4 곱하기 R1은 L3 곱하기 R2가 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미지의 그 리액턴스 미지의 그 인덕턴스 L4는 R1 곱하기 R2의 L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2 곱하기 4의 인덕턴스
L3가 20mL였죠. 20mL. 따라서 40mL. L4는 40mL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서로 마주보는 그 소자의 임피던스는 같다. 곱순 같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저항과 그 다음에 L4라는 인덕턴스, 코일의 그 인덕턴스를 각각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맥스웰 브리지죠. 예. 그래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R4는 120 킬로옴이 되겠고 L4는 40 mH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알기 쉬운 회로 이론 10장 유도 결합 회로의 연습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